2022년 6월 22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06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중심으로 향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댓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코인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코인도 같이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그 코인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기준선을 돌파한 코인들을 좀 찾아봤는데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선을 돌파한 코인들을 중심으로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실시간 방송을 할 예정이오니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잠깐 볼게요. 시황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음봉이긴 한데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니고 1.4% 정도 떨어졌고, 알트코인이 좀 더 많이 떨어졌어요. 2.2% 정도 떨어졌고, 탑10과 탭 30도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그 코스피가 2.7%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코스닥이 4% 가까이 떨어지면서 한국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저께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 3대 증시가 다 올랐는데 불구하고 한국은 큰 폭의 하락을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인은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제 돈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한국에 투자를 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엔 증시가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300원을 넘어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환율이 지금 여기 그 코로나19 터졌을 때 2020년 3월 달에 고점도 지금 돌파했어요. 돌파해주면서 지금 환율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도 한국 증시는 떨어지는 이러한 디커플링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4시 23분에 나온 뉴스를 잠깐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하락할 거냐, 바닥이 어디냐라고 하는 예상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뉴스 저는 그냥 참고 삼아 보기는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17,0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비트코인은 11,000달러에서 14,0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 정도 선 얘기합니다. 13,000달러, 그 다음에 13,900달러, 12,000달러, 최고 나쁘게 본 사람이 여기 10,000달러, 여기 벤처캐피탈 플레이스 홀더의 파트너 크리스 버니스크라는 분은 10,000달러까지도 예상을 했죠.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전혀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바람인 거지 실제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월봉상 보면 지금 이 저점을 한번 깼기 때문에 얘가 여기나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14,000달러 정도 되고 여기가 11,000달러 정도 됩니다. 아마 이 선까지 안 무너지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는데 혹시라도 무너진다고 해서 이거는 정말 끝이야, 이제 앞으로 코인의 세상은 이제 없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상승한 만큼 되돌림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코인이나 주식 같은 이런 그 투자 상품은 대부분
등락을 반복하죠. 올라갔으면 떨어져요. 올라갔으면 떨어지고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보면 모든 차트의 모양은 다 우상향입니다. 10년, 20년 차트 놓고 보시면 다 우상향이에요. 뭐 세계가 완전 망하고 한국이 완전 망하고 뭐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암흑 같은 시대가 되지 않는 이상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지금 내가 물려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힘든 거지 뭐 방향성을 보면 우상향이죠. 근데 그것을 기다리고 또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내 돈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계속 압박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라 대출해서 투자하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향이 아니고 지양. 왜냐하면 대출이자까지 물어가면서 물리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내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1, 2년의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자 부담까지 해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으니까 꼭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비트코인 잠깐 볼게요. 비트코인 보면 지금 일봉상 뭐 어제 올라간 거 지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크게 뭐 변동 없어요. 제가 여기 계속해서 도찌만 만들고 있는데 이 도찌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이 양봉 도찌 양봉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런데 뭐 전혀 어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 종가는 도찌였어요. 도찌였고 어저께 2만 1,000달러 깼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저께 2만 달러에서 2만 1,000달러 올라갈 때 뭐 5% 정도 수익을 먹으신 분도 있겠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뭐 비트코인을 그냥 장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얘가 향후의 방향성이 지금 정해지지 않고 있죠. 뭐 명확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하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때 뭐 이날쯤에는 여기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 떨어진 추세를 아직 깨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보는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 기준선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준선이 지금 24,000달러예요. 25,000달러. 그러니까 뭐 얘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관망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얘가 향후의 방향성을 정해주기 때문에 제가 계속 비트코인을 보는 거지 실제로 비트코인을 제가 적극적으로 매매하자고 보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대부분의 코인들이 약간 약세에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지금 1.5% 빠지고 있는 거고. 우선 저희 기준선 돌파했던 코인들 한번 볼게요. 솔라나가 어저께 기준선 돌파했었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중에 돌파하는 코인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어저께 기준선을 무너뜨렸어요. 오늘도 기준선 못 넘기고 있어요. 제가 기준선 넘긴 코인들 보고 나서 기준선 못 넘긴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쭉 볼 건데 정말 많아요. 기준선에서 다 걸려서 못 넘어가고 있는 코인 되게 많거든요. 어저께 많이 상승했던 코인들 뭐 웨이브도 어저께 엄청 많이 상승했었고 상승한 되게 많은 코인들이 다 기준선에서 걸려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기준선까지 오면 이제 판다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기준선까지 갈 동안은 매수세가 강하다가 기준선에 도착하면 매도세가 강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거나 본전이 오면 사람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기준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매도 물량이나 많은 매물량을 갖고 있는 선을 넘어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기준선을 넘은 코인들도 보겠지만 기준선에서 계속 무너지는 코인들도 볼게요. 왜냐하면 기준선을 돌파한다는 게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만 또 쉽지도 않습니다. 어저께 솔라나도 5일째 양봉이죠. 5일째 양봉 쏘면서 올라갔는데 이 저점이 38,000원에서 거의 5만원까지 갔으니까 12,000원이 올라갔으면 내가 만약에 38,000원에 샀다고 하면
거의 30% 올라간 거잖아요.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선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너졌는데 지금 음봉이잖아요. 지금 음봉일 때 어떻게 보면은 사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음봉을 계속 맞을 수도 있으니까 못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쫄려서 못 사요. 왜냐하면 양봉으로 5개 올라갔는데 음봉을 맞았어요. 음봉 맞고 다시 올라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떨어질 건가?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 사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통 살 때. 그런데 이게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지금 정고점에서 계속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거죠. 여기가 정고점이잖아요. 이 정고점. 음.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또 이 정고점이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 이런 고점들을 돌파해 나갈 때마다 매물대가 계속 있는 겁니다. 내려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계속해서 물렸겠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진 것만 해도 지금 이게 4월 초부터 해서 지금 거의 3개월째 추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반등의 기회도 없어요. 어. 뭐 여기가 4월 초지만 실제로 여기서부터 하신 분들은 이게 작년 11월이에요. 11월 고점에서 지금 여기 거의 90% 빠졌어요. 예, 보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매물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선을 돌파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팔아 제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기준선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을 돌파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어저께 잠깐 돌파했다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돌파해 주는 코인들이 나와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향후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오늘 이게 오늘 차트잖아요. 오늘 차트 이렇게 꼬라 박았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박았다 올라가면 얘가 양봉으로 바뀌고 오늘의 고점을 넘어갈 때 사시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 60분봉으로 보면 오늘 시작할 때의 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이건 12시구나. 12시부터 떨어졌네. 오늘 9시부터 보면 요 봉을 얘기하는구나. 9시 봉. 요 봉에서부터 봤을 때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 여기를 넘어갈 때 9시 봉 이게 47,710원 정도를 넘어가면 기준선도 넘겠죠.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는 신규로 접근하시기 좋은 코인이죠. 왜냐하면 5일 양봉 세우고 음봉으로 잠깐 쉬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60분봉으로 봤을 때도 얘가 기준선을 돌파해 주면 여기서 사볼만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올라갔다가 내가 매도하는 포지션이 어딘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얘는 여기서 기준선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 고점에서 한번 버벅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47,000원 정도에 샀다고 하면 5만 원에는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47,000원에서 5만 원까지 3,000원 올라가는 거니까 한 0.5% 정도, 아니 5% 정도 수익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100만 원 넣고 5만 원 먹는 거죠. 뭐 이 정도에 1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넣으면 50만 원 먹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날부터 기준선 돌파하고 올라와서 거의 기준선을 안 깨다가 어저께 밤에 기준선 깨고 내려온 거죠. 밤에 오늘 아침 9시 8시 9시에 기준선을 깼습니다. 깼으면 여기서 못 팔았으면 여기서 팔아야죠. 팔든가 아니면 어쨌든 홀딩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이거는 뭐 이거는 진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얘가 다시 올라간다고 올라가 주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올라가서 기준선을 돌파해 주니까 아 여기까지 가겠구나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이 기준선 못 돌파하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시고 계시다가 기준선을 오늘 돌파해 보면 아 솔라나는 조금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이 고점이나 49,000원 아니면 5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여기를 정말 세게 장대 양봉으로 꽉 돌파하면 그때는 더 많이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여기서 버벅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를 보시면 이렇게
매매를 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얘가 기준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일봉상도 아까 그 자리를 돌파하는 게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솔라나를 정말 사고 싶어서 뭐 100만 원어치 사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는 한 30만 원, 40만 원, 한 30, 저 같으면 한 30만 원 정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 정도. 어, 아직 모르니까 이게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하는 장담을 못 하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60분봉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좋아요. 60분봉으로 보면 지금 기준선을 넘어가면 구름 위에 있고요. 물론 기준선을 넘긴다고 해서 후행 스팬이 넘어가질 않아서, 후행 스팬이 넘어가려면 지금부터 한 10시간 정도 흘러야 돼요. 내일 아침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후행 스팬이 못 넘어가고 있어서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을 넘겼는데 아주 후행 스팬이 못 넘어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일목균형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후행 스팬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준선보다 더 중요한데, 그래도 기준선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기준선을, 이름도 기준이잖아요, 보고 매매하시는 게 제일 무난한 거고, 후행 스팬을 참고하는데 후행 스팬이 위에 있을 때는 좀 마음 놓고 사겠는데 후행 스팬이 아래에 있을 때는 좀 긴장하면서 사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기준선 넘어갈 때 샀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많이 못 가고 내려온다고 하면 기준선 떨어질 때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매도할 타이밍도 잡고 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팔면 거의 손절은 안 하고 그냥 거의 동가격에 팔 수는 있으니까 손해는 안 보잖아요. 아, 여기 뭐 기준선 전환선까지 또 볼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쨌든 후행 스팬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SV 얘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뭐 그동안 안 봤었는데 얘가 시가총액도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는 코인이고, 얘는 이미 기준선을 돌파한 지가 일봉상 5일 넘었어요. 6일째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 비트코인 만약에 이날 이걸 봤다고 하면 살만한 위치인 거죠. 이날 보면 후행 스팬도 캔들 넘어갔고 얘도 넘어갔어요. 얘는 아직 기준선을 깬 적이 없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잘하는 거죠. 얘는 아마 구름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 구름을 돌파할 때쯤 다시 사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후행 스팬,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기준선을 돌파하면 올라가요. 그러다가 조정을 좀 받겠죠. 쭉 받다가 다시 올라가면 구름을 뚫고 올라가다가 또 조정을 받아요. 그러다 다시 쭉 올라가죠. 이게 보통의 패턴이니까 지금은 얘는 뭐 다 좋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일목균형표로 매매할 때 말하는 네 가지 조건 얘기하잖아요. 기준선 돌파, 그 다음에 요 전환선이 그 뭐더라? 이 기준선을 위로 돌파, 상향 돌파하는 거. 호전이 지금 어저께 일어났어요. 얘는 계속해서 여기서 역전이 일어났다가 여기 횡보하다가 여기서 호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얘는 두 개째 좋아진 거고, 후행 스팬은 예전에 나왔으니까 구름대 위로만 올라가면 얘는 완벽하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SV 향후 어떻게 가는지, 기준선 돌파한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기준선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거 지금 당장 사시라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살 자리가 아니고, 60분봉으로 보면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으면서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지금 사면 안 돼요. 만약에 얘를 정말 꼭 사고 싶다고 하면 최근 60분봉에서 여기 기준선 돌파할 때 사세요. 지금은 아직 뭐 얘는 살 자리는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얘를 샀으면 여기서 샀어요. 여기 이날 6월 19일 날 샀으면 지금 얼마야? 7만 원에서 8만 2천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20% 올라왔네요. 그리고 기준선을 무너뜨린 게 요때 한번 무너뜨렸는데 여기서 계속 기준선을 들락날락 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기준선 매매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팔았다고 하면 그래도 82,000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7만 원에서 8만 2천 원이면 뭐 거의 20% 가까이 15% 넘게 수익이 난 거니까 할만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뭐 저 같으면 할만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세타 토큰이라고 세타 토큰 제가 2달 동안 방송하면서 딱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세타 토큰. 근데 저희 구독자분이 이거 세타 토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론 얘도 기준선을 넘겼기 때문에 기준선 넘은 코인 중에 하나예요. 세타 토큰은 좀 자세히 볼게요. 여기 월봉으로 보면 세타 토큰은 여기 시세 한번 주고 이 봉이 정말 안 좋네요. 이거 여기 다 팔아먹고 내려온 봉이잖아요. 월봉상 이 봉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세타 토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들 다 파셨어야 되겠네. 그리고 A, B 얘가 B라고 하면 얘가 C파인데 여기서부터 애매하네. 이게 하나 떨어지고 두 개 떨어지고 세 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이게 하나 두 개 떨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얘가 C파는 5개 파동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인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인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가 1파죠. 1파고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가 A파. A파고 여기가 B파예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C파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파. 여기까지가 B파. 정말 제가 그림을 엄청 못 그리지만 또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런 모양입니다. 현재의 모양은. 그래서 A파는 5개 파동이 됐어요. 그리고 B파도 뭐 3개 파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리고 C파가 지금 5개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여기 한 번 떨어졌고 여기서 이게 2번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쭉 여기까지 3파는 원래 5개로 다시 나눠지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주봉상으로 봤을 때 A, B, C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C가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돌아서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C 끝나고 새로 반등하는 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지? 만약에 여기 바닥이 C의 끝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여기서부터 3, 4, 5 C의 5개 파동 다 보이죠? 다 보이시니까 그러면 뭐 그냥 파동으로 봐서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체가 A파동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B파가 나오고 C파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올라간 만큼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얘도. 물론 처음 가격은 뭐 1,000원대도 안 되지만 지금 얘 2만 원도 넘게 올라갔었죠. 이때 2만 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600원이니까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엄청 떨어진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반등의 시작이라고 보면 지금 월봉상 5선을 넘었으니까 5월봉을 넘었으니까 얘도 나쁘지 않아요. 세타 토큰은 지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봉상도 양봉 3개 나오고 음봉 1개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양봉이 계속 나올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코인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코인은 조금 비정상적인 코인이고 양봉이 3개 정도 나왔으면 음봉이 하나나 2개 정도 나오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근데 양봉이 얘는 세게 안 나오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좋은 양봉은 이렇게 이런 양봉 여기서 양봉이 나왔으면 양봉이 하나 더 이렇게 쭉 나와줬으면 정말 좋아졌을 텐데
얘는 기준선을 이날 깼네요. 이날 벌써 한 일주일 전에 깼네요. 깼다가 지금 기준선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은 충분히 홀딩할 만합니다. 홀딩할 만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파동일 수가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좀 늘어질 수 있어요. 쭉 늘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그 1번 파동이 좀 약간 세게 딱 올라와 줘야 돼요. 그냥 좀 새롭게 올라오듯이. 여기 이게 만약에 1번 파동이었으면 좋았는데 얘가 그냥 한 번 올라오고 죽어가지고 아직 얘가 시작하는 파동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로만 봐서는. 그리고 60분봉으로 보면 지금 얘는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지금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얘는 살 때는 아니죠. 여기서 이제 팔고 얘는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팔았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신규 접근은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지금 후행 스팬도 아직 여기 넘어가려면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있고 아직 얘가 기준선 아직 못 미쳤으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좀 좋아져서 여기 기준선을 돌파해 준다고 하면 좀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은 좀 보실만 할 것 같긴 한데 현재는 아직 아니고요. 음, 뭐 일봉상도 그렇고 60분봉상도 그렇고 일봉상은 좀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장기 투자하실 분들도 지금은 살 자리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얘를 뭐 그냥 내가 뭐 한 1년 갖고 있고 싶다. 그러면 지금 사셔도 됩니다. 1년 동안 1650원 이상은 가겠죠.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아직은 사시면 안 돼요. 확실히 올라간다고 하는 신호가 없어요. 잠깐만요. 이게 1800원, 얘도 1800원. 1800원 정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800원, 최소 1800원, 아니면 여기 1885원, 안전하게 1900원 정도 되면 그때 만약에 여기서 센 봉이 딱 나와서 1800원이나 1900원 되면 그때 사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기준선을 넘겼지만 후행 스팬도 넘겨서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했던 호전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늘어져서 너무 이날부터 계속 늘어져 있잖아요. 지금 거의 한 달째 늘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뭐 특별히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박스권에 이걸 보통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얘기할 때 이 박스권을 뚫어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900원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 얼마예요? 2,000원이네요. 거의 2,000원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죠. 여기 1,2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얘를 뚫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횡보할 수도 있어요. 횡보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구름이 되게 두텁잖아요. 그래서 쉽게 확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물려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할 수는 있죠. 지금 기준선 넘었으니까 좋은 거죠. 홀딩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잠깐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뭐 100% 200%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 마시고, 물론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만에 한 90%는 없을 수 있는데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 상황으로 있을 수도 있죠.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든가 얘가 정말로 개별 종목에 정말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음. 그래도 괜찮다 현재 모습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어저께부터 봤었는데 기준선 돌파했죠. 기준선 돌파한 지 3일째 되고 있고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얘도. 그러면 얘도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시기가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단타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얘도 구름대로 들어왔어요. 오늘 다 구름대로 들어왔네요. 어저께까지 좋다가. 그러니까 오늘 9시 아니면 오늘 새벽에 대부분 다 이 기준선을 무너뜨리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많이 그러니까 이틀 동안 2, 3일 올라갔던 코인들이 어저께 많이 이제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지금은 당분간 기준선 매매를 하려면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때 다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이든 내일 오후든 내일 저녁이든 좀 변화가 있을 때. 지금 얘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계속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지금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기준선을 돌파했으니까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선 돌파한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가나 이 차트를 계속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아, 전고점을 돌파하면 얘가 어떻게 가는구나. 약간 눌림목을 맞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구나. 그때는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봐야 눈에 익어요. 그러면 아, 이때쯤 사면 되겠구나. 아, 기준선 돌파했어도 얘는 쭉 올라가겠구나. 아니면은 다시 무너뜨리겠구나. 이런 게 그냥 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많이 보실수록 차트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말해줄 수도 있고. 음. 스토리지가 정말 3일 동안 양봉을 너무 세게 세워줘서 되게 감사하죠. 제가 뭐 구독자님 요청으로 리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줘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 전고점을 돌파해줬어요. 그럼 얘는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 최소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구름을 돌파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구름에서 왔다 갔다 좀 하겠죠. 하다가 이제 돌파하게 되면 어, 얘가 이제 바라보는 첫 번째 목표는 여기 1,700원이나 여기 2,000원 정도예요. 그 이상을 한 방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말 잘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고 하면 지금 2,000원 정도 가까이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 올라가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큰 전고점이 하나 있죠. 매물대가 여기 엄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0원 정도까지는 우선 들고 가볼 만합니다.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얘는 신규로 들어갈 만한 자리에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얘는 지금 신규로 들어갈 만한 자리에 있고 지금 얘가 눌림목인데 눌림목에서 반등을 시작하면 그때 이제 사볼 만할 자리가 되겠죠. 여기 양봉 3개 세우고 지금 음봉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살 자리가 아니지만 일봉상 60분봉으로 봤을 때가 다시 기준선을 돌파해 준다고 하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얘는 지금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다가도 개별 종목이 좋다고 해서 시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현재 안 좋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는 건 개별 종목마다의 리스크가 있고 전체 시장의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를 얘가 견디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 개별 종목은 다 무너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면서 얘가 올라가주면 완전 땡큐 지금 아무 때나 사도 돼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개별 종목의 호재가 과연 전체 시장의 악재를 누르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얘는 사셔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언제 기준선을 무너뜨릴지 모르니까 지금 일봉상 봤을 때는 기준선하고 좀 멀어요, 이격이. 그럼 만약에 얘가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 100% 올라간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기준선에서 파셔야 되는데 내가 기준선보다 높은 자리에서 샀어요. 만약 여기에 고점 돌파할 때 샀어요. 그럼 기준선이면 이제 여기서 얼마예요? 820원에 샀는데 720원 거의 뭐야 10% 마이너스 되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절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 60분봉으로 얘가 기준선을 돌파해주면 샀다가 위에서 전환선이나 기준선 깨질 때 무조건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쨌든 오래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코인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샀을 때는 기준선을 한 번도 안 깨줬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었지만 기준선 돌파한 다음에 지금 얘가 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한 방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언제든지 기준선이 무너지면 나는 팔 자세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 빠지는 거 그냥 한두 시간이면 빠져요. 금방 빠지니까. 그 다음에 IOST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IOST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 얘는 어저께 양봉이 정말 세게 나오면서 기준선 돌파했는데 오늘 음봉이에요. 근데 보시면 기준선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향후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준선을 돌파해주는 장대 한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이 나왔어요. 물론 뭐 다른 날에 비하면 많은 편이긴 한데 엄청난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 비하면 10배는 나왔네. 거래량이.
제가 너무 크게 봐서 거래량이 없었고 그래도 거래량이 꽤 나왔네요. 나왔고 지금 눌림목상 지금 요거 두 개 봉만 보면 얘는 안 좋아요. 요거 두 개 봉만 보면 여기서 다 팔고 쭉 내려오는 거죠. 기준선을 무너뜨리는 정도로. 그러면 얘가 기준선을 다시 돌파해 주거나 최소한 이 고점을 돌파해 주면 여기 고점이라도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가 진짜 사는 거지만 여기 고점이라도 돌파해 줘야 얘는 다시 접근할 수 있겠죠. 60분봉으로 보면 기준선 깼으니까 아직 지금은 뭐 와, 이 봉이 정말 안 좋네. 이 봉이 오늘 9시에 완전 팔아먹고 내려왔네. 그러니까 세력들은 여기서 샀을 거예요. 얘도 여기 기준선을 돌파한 지가 얘는 한참 됐네. 60분봉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옛날에 돌파했네요. 60분봉으로 보면 이때 돌파한 거잖아요. 이때 19일 날. 그럼 지금 거의 3일째 기준선 위에 있었던 거잖아요. 얘가. 그러다가 오늘 아침 9시에 여기서 팔아먹고 내려온 거니까 지금 후행 스팬이 우선 캔들 위에 있다고 하지만 얘는 현재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여기서 최소한 내가 만약에 샀다고 하면 50% 이상은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IOST도 기준선 돌파했다가 바로 무너졌는데 향후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선 돌파한 코인들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준선을 돌파하려다 못한 코인들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펀디엑스 볼까요? 얘는 돌파했어요. 그죠? 오늘 돌파하고 있는데 얘는 뭐 30%짜리 양봉이니까 돌파했고 메탈 기준선에서 내려왔죠? 보시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메타디움은 아직 못 갔고 어거도 기준선을 돌파했지만 지금은 무너졌어요. 센티럴 프로토콜 아직 기준선 올라갔다 지금 기준선 내려왔죠. 스팀 달러도 못 갔고 그 다음에 코박 토큰 기준선 갔다 다 내려왔죠. 헤데라 얘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선을 넘기는 게 쉽지 않아요. 얘도 기준선에서 내려왔죠. 알파퀘크 스텝은 얘도 보시면 기준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희가 계속 보던 체인링크도 어저께 기준선 맞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기준선을 넘긴다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준선 정도 가면 팔아먹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얘가 좀 올라와 줬으니까 여기서 팔아야지. 그러니까 기준선이 매물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돌파한다는 게 그 매물대를 뚫는 거니까. 그래서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면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뚫는다는 거는 기준선을 지지받아야 돼요. 계속 기준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선을 잠깐 페이크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괜찮았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보고 싶은 코인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상세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